자, 전자배치 규칙 보시면은 전자배치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네, 오비탈은요.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그다음에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네, 쓰는데 근데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는 친구지만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방향성을 표현하려고 2p하고 x, 2p하고 y, 2p하고 z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방향성을 표현해 주고요. 그 네, 다음에 각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위에 1을 써주고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위에다가 숫자 2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각 오비탈을 일종의 전자를 담을 수 있는 상자 느낌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1s 오비탈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는 스핀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네, 플러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음, 그래서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하나 채우고 두 개 채우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위쪽 화살표를 먼저 쓰든 아래쪽 화살표를 먼저 쓰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네, 약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위쪽 화살표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음, 근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네, 다음에 EX 오비탈도 이제 채우게 되면은 두 개가 위쪽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음, 다음에 EP 오비탈은 세 칸이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얘네들은 에너지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로 이제 전자를 표시를 해 준다라는 거를 봐주시면은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전자를 여기 세 칸에다가 전자를 넣을 때 꼭 첫 번째 칸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전자를 첫 번째, 세 번째 칸에 넣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 넣든 똑같은 겁니다. 네, 왜냐면은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먼저 들어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꼭 첫 음, 번째부터 채워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세 가지 규칙, 네, 전자를 배치하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규칙은 싸움 원리라고 해서 음,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던 1s 에너지가 제일 낮고 2s 그 다음에 2p 3s 3p 그 다음 특이점이 4s가 에너지가 더 낮아서 요 네, 순으로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음, 1s 채우고 2s 채우고 2p 다 채우고 3s 채우고 3p 다 채우고 4s 채우고 이런 느낌. 이게 아래쪽부터 쌓는다라고 해서 싸움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네, 번째가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 자, 파울리 베타 원리도 되게 중요한데 네, 한 개의 오비탈 안에는 최대 전자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개 들어가면 네, 안 되고 네 개는 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이때 두 전자는 스핀 방향이 반드시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야 음, 안정합니다. 즉, 네, 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불안정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이가 되면은 네, 자, 전이가 되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같은 방향을 보든 그다음에 뭐 한 곳에 세 개의 전자가 있든 이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 음, 그때는 절대로 이제 똑같은 상태 혹은 이제 한 오비탈의 전자 세 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예시는 이제 파울리 메타 원리 만족하고요. 한 개만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음, 두 개가 있을 때 화살표가 반대로 있는 거 가능하고요. 근데 똑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으면 스킨이 똑같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 네 네, 번째도 세 개가 들어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을 보시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p 오비탈 얘기하는 거예요. p 오비탈이 있다라고 했을 때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게 훈트 규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빈방이 세 개가 있는데 전자가 굳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 이렇게 될 필요가 없고 대신에 빈방에 하나하나 먼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올 때는 마지막 칸에 한 칸 더 들어가고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반대 스핀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빈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홀전자가 최대가 되는 방향. 그러니까 전자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네. 자유롭고 싶으니까 최대한 넓게 넓게 있고 싶어. 그래서 빈방이 있으면 무조건 빈방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훈트 규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뭐 아까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바닥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바닥 상태에서는. 그런데 들뜬 상태라고 한다면은 들뜬 상태에서는 이제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규칙에 위배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있는 네. 그림 보시면은 1s 오비탈은 정상이고 2s도 정상인데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빈방이 있는데 빈방이 안 갔어. 그치? 그래서 네. 훈트 규칙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1S는 괜찮고 2S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여기 네. 건너갔지, 그치? 그래서 음. 에너지 받아서 들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 원리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 1S, 네. 2S부터 쌓고 그다음에 2P로 가야 되는데 음. 2S를 건너뛰었잖아. 그러니까 네.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자과 전자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를 합니다.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음.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근데 네. 특이점이 조금 있어요. 이게 체외곽 전자와 좀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 음. 어, 이활성 기체 있죠? 그러니까 네. 18쪽 원소들은요, 화학 결합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각 오비탈에, 각 껍질에 안전하게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입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체외각 전자랑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가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자, 그 네. 다음에 이제 이온의 전자 배치도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음.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리튬 같은 경우는 2s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있는데 걔가 없어져서 1s2 이렇게 되면은 리튬 플러스가 되고 뭐 이런 음.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